이과 쪽에서는 서울대 붙을 수 있는 학생이 의대로 갔으니까 그 차상위 학생들에게 붙이고 하다 보면 점수가 내려갔겠죠. 그렇겠죠. 연세대 고려대 학생 처음부터 의대 진입을 좀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학생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자연계 학과에 넣었었겠죠. 네네. 그럼 이쪽 정상적으로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밑에 점수가 더 높아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금년도에 이 학생들이 과연 만족을 하고 대학에 다닐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이제 곧 수능이죠. 수능을 앞두고 요즘 대입에서 나타난 특징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예, 종락원 임성호 대표이사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대기자TV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님을 뵈야지 이제 수능 시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수능 특징부터 좀 살펴볼게요. 수능 원서 접수 마감 접수 상황을 좀 놓고 봤었을 때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특징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우선 가장 큰 요인이 변수가 일단 89,000명이라는 게 반수생이 지금 반수생. 생겼다는 거.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지난해보다 한 8,000명 정도가 지금 많아진 수치입니다. 네네. 그래서 11월 16일 날 이제 본수능 때 이 학생들의 수준이 지금 얼마만큼의 또 높은 수준인지 또는 뭐 생각했던 거와는 또 반대로 또 낮은 수준인지 네네. 여기에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유불리가 굉장히 좀 크게 엇갈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생 중에서 한 2,100명 정도가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한 거죠. 예. 그러면은 다시 대학을 들어갔다는 얘기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급의 학생들이 금년도에 대단히 많아졌고 또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지난해 한 700명이 넘었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또 카이스트라든지 어떤 과학 특수 목적대를 이공계 재학 중인 특성화? 학생들도 예. 한 300명 넘게 정도 지금 현재 그만둔 것으로 보면은 금년도가 그게 따라서 인원이 훨씬 더 한 89,000명, 거의 9만 명대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 때 같이 겨뤄보지 않았던 한 번도 지금 겨뤄본 적 없는. 그렇죠. 예, 평가 예.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던 학생들을 지금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금년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큰 상황이라고 볼 변수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생이 지금 뭐 전반적으로 그 통합 수능에서 뭐 이과가 유리한 것도 있고 의대 열풍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과가 금년도의 상황으로 보면은 좀 사상 최대 비율로 지금 현재 높아지는 최대요. 상황이고 네네. 검정고시생들도 또 한 18,000명 정도로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네네. 중간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수능에만 전념했는 학생들로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주요 대학에 들어갔던 수치 자체가 예전에 주요 한 10개 대학에서 한 5년 전에 한 200명대라면 지금 현재 500명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2024학년도 응시자 특징을 좀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재수생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재수생 중에서도 반수생이 늘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과생이 월등히 많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정고시생이 많아졌다. 네네. 그럼 첫 번째, 예전에는 재수를 처음부터 했다면 요즘에는 중도에 이렇게 바꿔서 반수를 하는 이 특징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 그 상위권 대학 학생들은 뭐 의대라든지 또 약대가 또 2022학년도부터 생기다 보니까 네네.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학학 계열로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네네.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 빈자리를 또 중위권 대학생들이 또 채우고. 상위권 오고 이런 어떤 연쇄적인 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동의 흐름이 실제적으로 그 진학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뭐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이미 붙어 있었던 학생들도 다시 한번 지금 재도전의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지금 입시가 보면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그렇죠. 수시 정시 모두를 통해서도 못 뽑았을 경우에 이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고 실은 그 다음 단계가 보면은 대학의 편입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대학을 다니다가 사진제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이 97,000명이죠. 약 10만 명대 학생들이 지금 대학 내에서 또 대학으로 이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의 이동의 흐름은 크게는 보면 이렇게 네 가지 패턴으로 지금 흐름이 지금 갈라져 있다. 근데 그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와, 있고 예, 예. 이게
어떤 특정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최상위권 때부터 이동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뭐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가고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가고 또 그 뭐 스카이급에서는 그 이하에서 다시 메꾸게 되고 이런 어떤 형태들이 수능을 통해서 재도전을 하는 데서도 실제는 지금 현재 거의 한 9만 명대가 지금 나타난 거죠. 금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단순화되게 뭐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앞으로 대학 간 이동, 학생들의 이동은 점점 더 만연해질 거다. 네네. 그럼 대학들도 고민이 많겠어요. 계속 채워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겠네요. 대학은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대조차도. 뭐 수시에서도 원래 뽑기로 했던 정원을 못 채워서 다시 정시로 넘어가고 또 정시에서도 또 못 채워서 추가 모집을 하고 그리고 지난해 추가 모집을 한 대학들이 뭐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들에서 지금 현재 나타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적 변화인 거죠. 네네. 그러면 점점 더 이러한 상위권 대학으로의 쏠림이라든지 이동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어쩌면 상위권 대학들도 이제는 수시, 정시 모집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잘 뽑아놨는데 학생들이 또 반수정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빠져나가는 인원들은 또 신입생 때 신입생 인원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편입학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은 대학이 1년 내내 사실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급급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과생이 또 늘어난 현상. 이과생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되는데 내년도 고3이 될 학생들은 금년도보다 이과생 비율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문과는 학생들이 조금 숫자가 줄어들고 그만큼 또 대학에 들어가는 어떤 그 경쟁 구도 자체는 덜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네. 반대적으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문과보다 네네. 같은 대학 같은 라인대라 하더라도 경쟁률이 한 4, 5대 1 정도는 문과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과생 내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거다. 네네. 그리고 검정고시생이 많아지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보통 이제 학교 내신 그 합격선을 보면은 네네. 문과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면 한 2점 뭐 3등급대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3등급대 정도 넘어가면 사실 좀 어려운 구도이고 입결을 봤을 때 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그 2등급 초반대 정도 문과보다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면은 사실은 학교 내신 성적이 거의 절반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내신 성적 한 3등급 중후반대를 땄을 경우에 이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대강의 라인업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곳이 그 수능을 통해서 정시로 극복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인데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남아서 계속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대비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이 유리한지는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감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예전에 그 95학년도 그쯤 됐을 때는 이제 일종의 그 외고 파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신이 절대평가에 갔던 것이 상대평가로 또 바뀌어진다라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학교를 외고에서. 자퇴를 하고 이제 금융고시법에서 대학을 가고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은 금년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특이한 학년일 수도 있습니다. 중3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상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입시 제도가 모두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은 바뀌니까. 내년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1학기 성적대가 대충 나오게 됐을 때 그림이 대충 나오는 거죠. 금년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났을 때 그러면은 1학년이 끝나고 나서 2학년 때 뭐 금융고시를 보고 수능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고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카드를 만지작거려주는 학생들이 일단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지만 검정고시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들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그럴 때는 나름의 어떤 것이 또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깊이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대상 학년이기도 합니다. 점점점 이게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고3이 아니라 고1까지도 고1에 결정해서 이렇게 검정고시를 볼지 수능에 올인할지 이런 걸 벌써 결정하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진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모평 이후에 킬러 문항 배제한다고 정부에서 얘기한 이후에 9월 모평에서는 진짜 킬러 문항이 배제되게 나왔죠. 이 킬러 문항 배제가 이번 수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킬러 문항이 이제 배제가 되면은 뭐 1차적으로 예상했던 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좀 맞아요. 쉬워지는 것 예, 아니냐. 예. 그러면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9월 평가 모의고사 때는 그걸 감안해서 출제를 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어하고 수학은 어려운 수능이었죠. 변별력을 140점에 갖췄죠. 넘어갔고 예, 예. 국어도 뭐 142점, 뭐 수학도 144점. 종합적으로 놓고 봐서 변별력이 있게 출제됐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빠지면서 변별력이 있게 출제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맞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보통 일반 수능이었다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만점자가 4.4% 나왔다. 이거는 네네. 뭐 상대평가에 준하는 비율인 거죠. 그렇죠. 4%까지 네네. 1등급이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난리 날 시험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9월 평가는 어려운 문제는 빠졌지만 국어 수학에서만큼은 변별을 확보는 됐고 영어는 지나치게 어려웠다. 문제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때도 킬러 문항의 배제를 철저하게 원칙을 두고 출제를 하겠다라고 했고 예. 채점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어제 나온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네네. 물수능이었습니다. 아, 국어가 그래요? 초점 최고점이 지금 128점대. 우리가 보통 120점대까지 떨어지면 이건 오, 지나치게 그러네요. 쉬운 수능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가 1등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를 배제시키고 채점을 해봤더니 물수능이 나왔다. 이게 만약에 본수능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네네. 재수 반수생들이 반수생이 금년도 89,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수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는 수능의 강도를 좀 높이 공부했던 학생들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점수보다 더 쉽게 내려앉았다는 얘기가 되는 어. 거죠. 뭐 어떻게 상황에 따라 영어가 15%가 뭐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국어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가 128점이었지만 그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이게 킬러 문항 배제가 음. 과연 이게 목표 의도한 대로 이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구조적으로 이거 못 맞추는 네네. 것인지 예. 그래서 시험은 어렵든 쉽든 공정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예. 부분들을 빼고 했을 때 이 난이도의 어떤 격차 이런 네, 부분들이 예상대로는 지금 현재 두 번의 모의고사를 본 거죠. 그렇죠. 9월 평가 모의고사,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엇갈린 결과가 나온 거죠. 어쨌든 목표한 거는 동일시 됐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금년도 본수능도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시뮬레이션 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금년도는 또 이례적으로 반수생이 한 89,000명, 지난해보다 한 8,000명 정도 더 늘었다. 이 89,000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인원인 거죠. 예, 그래서 조금만 쉽게 하면은 대폭 쉬워질 수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네네. 또 뭐 조금만 어렵게 출제하더라도 또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에 들어오지 않은 집단들의 성적대가 어떠하느냐. 이 여기에서도 지금 대단히 큰 변수가 있는 거고 당장 9월 평가 모의고사 때는 재수생들 한 10만 명 정도 들어왔을 때 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때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놓고 봤을 때는 현격한 어떤 그 결과값에서 격차가 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난도 예측이 더 어려운 상황이네요. 난이도 예측은 정말 불가능하죠. 절대 예측대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예측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 집단들이 국어 시험도 어려운 지문은 빠뜨렸는데 빠졌는데 뭐 오지선다의 어떤 보기의 지문이라든지 질문의 각도라든지 여기에 따라서도 학생들은 충분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킬러의 정의가 어떻게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킬러인지 질문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도 이것도 킬러가 아닌지 사실은 특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올해 수능을 보고 얘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수능에서 선택 과목 3년 차잖아요. 선택 과목에서의 좀 현황 어떻게 보세요? 뭐 국어는 언어 매체가 계속 점수가 합격과 작문에 비해서 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같은 90점을 맞더라도 표점이 높게 그렇죠.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거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는 구조로서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의 비중이 그 절반을 지금 올라간 거고 네. 이제 문제는
자, 국어를 잘하는 집단이 문과일까 이과일까 사실은 추정하기 좀 어려운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보면은 문과 학생들 중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은 30%이고 이과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53%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점수를 맞고 표준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과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과생이 오히려 어려운 국어인 언어 매체를 문과생들보다 더 많이 지금 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네네. 지난해 문과 학생들 중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한 5%대 정도 됐었는데 네. 금년도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 때를 보면은 문과 학생들 중에서 이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네. 거의 10%까지 늘었습니다. 그럼 2배 가까이 좀 늘었다. 이 친구들은 나중에 교차 지원할 거를 염두에 두는 건가요? 문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보다는 문과 학생들이 점수에 이과 학생들이 치고 넘어오는 것을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 네네네. 있을 수 있고 또 점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손해 위해서 보지 않기 그렇고 위해서.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과 학생들이 서울대 같은 경우 절반 정도가 좀 밀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디펜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시에 작동했을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들이 과연 상위권 학생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재수생들을 표본으로 해서 한번 돌려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문과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데이터는? 모양새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3등급, 4등급 이하 때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거나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걱정과 불안을 하면서 미적분으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문과의 최상위 친구들이 미적분을 선택해서 얻는 베네핏이 확실치 않으니 그렇죠. 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제 곧 수능인데요, 대표님. 수능 치르면 정시 준비할 거잖아요. 정시에서의 변수, 정시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 주요 대학에서 좀 그런 부분 있을까요? 자, 이게 변수가 일단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많이 넘어갔죠. 요즘 현재. 문과는 뭔지 모르게 학생들을 집단으로 한번 줄을 세워놓고 보면 예전이랑 좀 다른 양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이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쪽 자연계에서도 최상위권이 있고 상위권이 있고 중위권이 있고 그 위에 뭐 의학 계열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쇄적인 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참 수치적으로 보면은 일단 순서가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인문계 순서 자체가 현재는 대학에서 공개하는 게 100분의 점수밖에 현재 없죠. 이 점수를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 한번 세워놓고 보면 대학의 순서가 현재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시 합격선이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나요? 예를 들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 하나가 보면 저 밑에 한 5칸, 6칸까지 가 있는 대학들도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서용고 순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문과는요? 지금 현재 바뀌어진 게 아주 특이하게 지금 현재 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연세대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문계 라인에서는 그 순서가 지금 현재 바뀌었죠. 지금 연세대가 한 내려가 5칸 있어요. 정도로 좀 가 있고 합격 점수 공개를 한 거 보면은 그다음에 이쪽 이공계 자연계 쪽으로 가보면 서울대학교가 연세대 고려대한테 지금 금년도 신입생 기준으로 보면 학교에서 발표한 점수로 보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어떤 요인이 영향을 줬을까요? 대학 서열에? 이과 쪽에서는 서울대 붙을 수 있는 학생이 의대로 갔으니까 그 차상위 학생들에게 빠져나갔으니까 붙이고 하다 보면 점수가 내려갔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고려대 학생 처음부터 의대 진입을 좀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학생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자연계 학과에 넣었었겠죠. 그럼 이쪽 정상적으로 넣는데 결과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밑에 점수가 더 높아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구도가 자연계 내에서 생겼으니까
금년도에 이 학생들이 과연 만족을 하고 대학에 다닐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 내가 네. 원래는 저기 갔어야 되는데 네네. 현재가 점수가 낮아졌다고 해서 그 대학의 지금 현재 레퓨테이션 자체, 브랜드 자체 이게 바뀌어진 게 아닌 거죠. 대학의 브랜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저기 갈 수도 있는 점수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면 불만족이 있었겠죠.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심리가 들겠죠. 예. 그래서 반수가 8만 1,000명대에서 8만 9천 명대로 지금 현재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예전에 1년에 그만뒀던 학생들이 한 1,300명 정도 돼가지고 2,100명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불만족스럽게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목표를 더 상향적으로 해서 재도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네네. 거죠. 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능을 통해서 뭔가 역전의 기회도 사실상은 많아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네네. 기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원래 저 대학에 못 갔을 정도의 학생도 이제는 줄을 세워 보면은 이게 문과도 확 달려졌다라는 예, 얘기가 예, 되는 예. 거고. 자, 작년도에는 수학을 잘 보고 수학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11점이 앞섰죠. 네. 표준 점수에서. 네. 그러면 지난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시험이 가장 강점인 학생들이 최대 피해자인 피해자였어요. 거죠. 네네, 한 맞습니다. 문제도 안 틀렸다 하더라도 이미 수학 한 문제도 안 틀린 학생들 구조적으로 11점이 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통합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이런 탐구 이 과목 간의 어떤 변별력도 어디서 발생할지를 잘 모르고 아. 그다음에 과목 내에서도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이 간에서도 어떤 그 난이도 차이가 벌어질지도 네네. 모르고 유불리가 정말 나의 실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구조가 지금 현재 통합 수능인 거죠. 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합법과 작문보다는 언어 매체. 네. 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미적분. 네. 이렇게 되는 구도이다 보니까 예.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친구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거나 이런 학생들에게 정말 이게 어느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가봐야 합니다.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떤 과목은 90점을 맞았고 어떤 과목은 70점을 맞았는데 변수가 너무 크면 안 된다. 차라리 80점, 80점 이렇게 맞아 놓는 게 오히려 유불리적인 대학의 입시 어떤 그 성공의 확률적인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좀 고르게 점수가 나오는 것이 이 통합 수능에서는 참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면 네. 예전에는 서울대 이공계 예. 한국과학영재학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도식이었다라면 지금 이 자리가 의대가 메꿔지고 정확히 이렇게 있는 메꿔졌죠. 거고 점점 더 이쪽에는 일단 인원이 늘어난다라는 거. 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1,000명이다, 뭐 3,000명이다, 뭐 큰 인원이냐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 준비하는 집단 내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는 거죠. 이게요.